네, 다가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와, 오늘로서 이제 9일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면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비전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나우제주에서는 6일 지방선거 관련해서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꼼꼼하게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나우제주의 선거 쾌담 첫 주자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지금 너튜브로도 실시간 스트리밍 함께하고 있습니다. JIBS 스페셜 보는 라디오로도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제주실 국회의원 후보 김한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FM에서 저희 나우제주에는 처음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보고 들으실 수 있거든요. 네. 본인에 대해서 또 공약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시간이 벌써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네. 지금 한창 또 주말에 열심히 또 선거운동 하셨죠?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뉴스나 보니까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목소리가 많이 쉬셨네요. 네, 청취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9일밖에 안 남아서 네.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네. 이 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유권자들한테 보여드려야 돼서 네. 목이 터져라 연설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안 좋은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돼요. 죄송합니다. 외치셨군요. 목청껏. 네. 자, 오늘 그래도 마이크를 가지고 또 여러분께 방송을 하니까 여기선 조금 작게 말씀하셔도 되니까 잘 들릴 겁니다. 여러분 마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이번 6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제주시 을 지역에 출마를 하신 김한규 국회의원 후보와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되는데 뭐 출마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출마된 계기에 대해서 애청자들에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대기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네.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그때부터 정치가 사회 문제 해결 또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한참 지난 법조인으로서 21년 생활을 하고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하면서 네.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보궐선거가 생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5월 2일까지 근무를 하고 또 바로 한번 용기를 내서 이곳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너무나 지금 상황이 감사하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 유권자들의 제 친구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함께하고 계신데, 바쁘게 지역구 현장 곳곳을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는 인지도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더 발로 뛰면서 만나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실제로 지역 주민들 만나면 어떤 얘기들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궁금했다. 직접 궁금했다. 보고 싶었다라는 분들이 많고요. 네. 다른 후보들은 아무래도 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하시다 보니까 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더 돌아다닌다고 해서 인지도가 더 느시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에서 계속 소개가 되면서 누군지 궁금했는데 직접 보고 실물이 인상이 더 좋다. 만나보니까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고 뭐 쓴소리 해주신 분도 있는데 저는 하루하루가 제 인지도가 올라가는 기회고 또 도민들한테 저를 알리는 기회고 더불어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겠어요. 네. 그죠? 잠 안 자고 해야 되는데 네. 밤에 그런데 돌아다녀 보니까 도민들이 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12시부터 운동을 하게 돼서 제가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가 있는 옷을 입고 시청을 막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제 의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12시 넘어도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일자가 쓰여져 있는 네네.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저 네. 김한규입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그러게요.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도 또 좀 짧아서 더 아쉬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또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발로팀에서 지역 주민들 만난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래요. 딱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시면 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얘기나 있으시면 또 직접 여쭤보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주시 을 지역구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죠? 그죠? 이 원도심과 제주시 동부 지역, 또 읍면동에서 그 동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아마 지역 주민들은 더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관심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어떠세요? 그 중에서 그래도 후보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 뭐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걸 좀 얘기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 을 지역이 제가 네. 봤을 때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험지다. 원도심, 네. 그다음에 신시가지, 네. 농촌, 오촌, 축산업 다 있습니다. 맞아, 다. 네,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서 제가 뭐 대표 공약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또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있고 공약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네네. 오늘은 원도심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네. 제가 아무래도 이도일동 중앙로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제가 4대째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오. 북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네네. 그만큼 원도심에 오래 살았는데 지금 보면 저 어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그 당신 칠성통, 뭐 지하상가 이런 데 가면 거리에서 사람들 어깨를 항상 부딪히고 다녀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개발이 계속 관광지와 신시가지 중심으로 계속 제주시 기준으로 보면 남쪽으로 자연으로 가다 보니까 원도심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전에 활력은 없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신시가지 만드는 게 쉬운 일이거든요. 그냥 네. 새롭게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용적률 거래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용적률을 다 높여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난개발이 이루어지니까. 네네. 그래서 같은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안에서 일정 지역은 뭐 보존을 하고 네. 일정 지역은 개발을 하면서 같은 동네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용적률을 유지하면서 서로 남는 거는 부족한 사람한테 팔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그 지역 안에서는 나름 보존과 발전을 병행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네네. 그런 도시재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의 활성화를 좀 가장 중요하게 네. 시급하게 좀 보고 계신 네. 거군요. 그렇군요. 네. 지금 문자로도 김한규 후보 나오셨다고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대기. 감사합니다. 네, 대기고등학교. 대기학. 네. 대기학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뭐, 저희가 구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순간 대기학? 이랬더니, 이게 구호, 학교 학생들만이 아는 네. 구호군요. 네. 자, 그리고 JBS 스페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고 계시네요.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또 바로바로, 어떻게 질문해도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네. 바로 또, 여러분께 얘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도심 얘기를 좀 해봤고요. 우선 그러면 주요 공약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제주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꼭 실천하고 싶은 주요 공약 5가지 한번 꼽아볼까요? 좀 시간 되는 대로 얘기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용적률 거래제를 통한 원도심 경제 활성화고요. 네네. 네, 두 번째 부분은 교육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꿈과 실력을 키우는 일에 학부모들이 다 관심이 많고 네. 이제 제주도의 30, 40대 젊은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교육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코로나19로 보면 사실은 학력 결손이 되게 심각합니다. 제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국가 전체를 비교해 보면 지역 간의 차이도 되게 많고요. 안타깝지만 수도권들은 사교육으로 다 그거를 메꾸는데 지역은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하기 위한 여건이 어렵거나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이래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을 도입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자들을 다 교육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일부 학생들은 계속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데도 학교가 관리를 못하고 마치 사교육에서 당신들이 스스로 책임져라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수준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뭐 학원을 다니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만 네네. 국가라면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초학력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민들 아무래도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 건강이겠죠. 네. 몸이 아픈데 병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고 의원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상급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육지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6월부터 4.3 유가족 피해자들의 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는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 오영훈 후보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4.3 특별법 이 부분의 후속 조치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나머지는 또 제가 지역마다 공약들을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주요 공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관심 있게 여러분들 꼼꼼하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께서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이 교육 관련해서는 뭐 저도 이제 학부모이고 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네. 근데 우선 우리 김한규 후보 나오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선 공부를 네. 너무 잘하셨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FM이니까 좀 편안하게 본인의 공부법은 어땠어요? 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항상 물어보면 교과서 중심으로인데요. 그거는 네. 아니고 네. 저는 되게 그냥 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어떻게 하면 열심히일까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네.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다림질을 하시면서 나는 우리 애가 네. 중학교 가면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네.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첫째인데 네. 내가 불효를 하고 있구나 오, 라는 생각이 어떠셨어요? 들었어요. 네. 저는 반에서 몇 등 정도 하고 왔는데 네,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기대가 컸고 제가 장남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때부터는 좀 효도하기 위한 공부를 좀 그래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고 그런데 제가 사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공부하기 좋은 여건이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 보면 네. 이제 산남에서 유학 온 친구들은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또 제주도에서도 부모님의 농업을 돕기 위해서 주말에는 밭에 가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정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뭐 유학 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남들보다 좀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우리 제주도에 자라나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학생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이거는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적인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사실은 제주도에서도 또 육지에 가서 원하는 대학 가고 이러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쉬웠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사교육이 수도권에서 훨씬 더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참 뭐 불평등, 불공정하다 이런 학생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후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교육과 관련해서 좀 공약도 내세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외에도 좀 얘기를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주 사회에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깊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뭐 이걸 일일이 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열받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떠세요? 이 도민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13주기. 제가 노무현 키즈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정치인인데요. 노무현의 소통의 정치, 문재인의 경청의 정치. 결국 정치라는 게 많이 듣고 또 대화를 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제2공항 문제, 제주도에서 제일 큰 문제죠. 근데 사람들이 찬성이냐 반대냐라고만 물어본다면 그거는 결국은 제주도민을 반으로 그냥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도민들이 자기 의사결정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제대로 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돼야 되지 그냥 뉴스에 나온 정도 듣고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본다면 그냥 평소에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그냥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이 나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되게 불만일 거거든. 지금 갈등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도민들한테 충분한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설사 네, 그게 네. 나랑 다른 방향이 되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절차적인 공정성, 네. 도민들한테 의사결정에 기회를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앞서 말씀하신 뭐 소통과 경청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도민들의 그런 의사소통 결정권 좀 도민들에게 좀 돌려주자. 네. 또 같이 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공개하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은 사실 이제 지역에 우리 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잖아요. 중앙 정치 무대에 가서 우리 제주를 좀 제대로 알리고 현안들을 얘기하는 중요한 또 책무가 있는데요. 어떠세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법 개정을 통해서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나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금 유리한 게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례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특례가 지방자치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네. 관선으로 임명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서 아마 정치의 효율성 때문에 그랬을 텐데 저는 이게 제왕적 도지사라고 얘기도 할 텐데 시민들이 예전에는 그게 우리가 결정해서 이런 방식으로 바꿨지만 한참 시행해 봤더니 야 그래도 최소한 시장은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되지 않냐. 전국의 다른 지역은 다 스스로 뽑는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저도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은 기초지자체가 뭐가 필요하냐. 서울로 치면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지방자치 활동을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구의원들은 구의원의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말고 시의원들을 또 추가적으로 둔다면 네네. 그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유권자들을 만나고 지역 현안들을 챙길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주형 지방자치제, 기초자치제를 한번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입법 전문가로서 네. 그런 부분에서 관심도 더 많으실 텐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함께 출마한 이제 다른 두 후보 있습니다. 네. 그 후보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 뭐 이런 얘기하자면 좀 쑥스럽다 하시긴 하시지만 사실 본인을 제대로 내세울 수 있는 네. 그 자리가 중요하니까 본인의 그런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만 47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죠. 네. 우리 부상일 후보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제가 그래도 물리적인 나이가 조금 더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화를 꿈꾸는 제주도민들, 새로운 정치인이 나와서 제주의 미래를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네. 열망 제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저처럼 대형 로펌에서 장기간 근무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민영사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경제에 관한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경우도 이제는 단순히 1차 산업만이 아니라 뭔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했던 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볼 수 있었고 어떻게 중요 현안들이 국회와 함께 협업해서 결정되는지 볼 수 있었고 이번 보궐선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최근에 지금
활동하는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과 또 정부 관료들과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현재 당장 쓸모있는 일꾼, 저 김한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좀 장점을 내세워 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변화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훌륭한 정치인들,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젊고 새로운 김한규를 선택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 이제 제주도를 키워내는 일을 한번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저 김한규 제주시 의뢰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기서 정치를 시작하고 여기서 정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